자, 우리 지난 시간 맨 마지막에 그 가모프 이론의 결정적 증거 중에 하나가 우주 배경 복사라고 이야기했는데 너 또 노트 들고 댕기랬지. 가모프 이론의 그 개념 중에 우주 배경 복사가 있었고, 이게 윌슨 연구팀이 발견하고 코비 위성, WMAP 위성, 그 다음에 지금은 무슨 위성이지? 코비 위성, WMAP 위성, 마지막으로 지금 가 있는 게 플랑크 위성 맞다. 플랑크 위성. 자, 요 셋은 인공위성입니다. 윌슨 연구팀이 우주 배경 복사를 발견한 이래로 코비, WMAP, 플랑크 위성이란 한 10년 주기로 인공위성을 써가지고 지금 보고 있단 말이야. 이 과정에서 우리가 알게 된 거는 우주 전체 구조의 온도 차이가 현재 발견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저기서 나오는 저 색깔 점의 차이가 온도 차이였단 말이에요. 오늘 아까 우리 시험 문제도 나왔던 거. 우리 시험 문제에 나온 그림이 WMAP 위성 사진이고, 완자 37쪽에 있는 저게 플랑크 위성 사진이거든요. 색깔이 조금 다르죠. 37쪽 오른쪽 밑에 봐봐. 저게 플랑크 위성 사진이야. 점의 색깔들이 뭐를 의미하고 있냐면 온도 차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도 차이라는 건 사실 빅뱅 직후의 밀도 차예요. 온도가 높다는 거는 거기에 물질이 많다는 거고, 물질이 많다는 거는 밀도가 높다는 거지. 그래서 우주 공간은 우리가 진공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뭐가 있다? 원소가 있다. 그리고 대부분은 우리가 진공이라 부를 수 있을 만큼 우주에 들어있는 물질의 양이 엄청나게 작지만 극히 일부는 밀도가 상당히 높은 구역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죠? 자, 그게 빅뱅 직후의 우주 밀도 차이까지를 우주 배경 복사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자, 여기서 사실 조금 모순되는 이야기로 출발을 합니다. 뭐냐면 일반적으로 지금은 이제 성간물질이라고 불러요. 우주 공간 중에 가스가 많아서 좀 더 밀도가 높은 것을 우리는 현재는 성간물질이라고 부르는데 이 성간물질 중에 자, 현재 22 개정책에는 성운 내부의 밀도가 높은 거. 자, 봐봐. 설명이 글자가 비슷한 글자들이 나와서 헷갈릴 수 있어서 상세하게 설명하는데 성간물질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성운이에요. 성간물질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성운인데, 즉 성운 혹은 성간물질 내에 밀도가 높은 곳이라고만 돼 있는데
밀도가 높고 온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곳, 원래는 여기서 뭐가 일어난다? 성간물질의 중력 수축으로 별이 탄생합니다. 중력 수축으로 인해서 원시별이 만들어지는데 얘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 봐봐. 커다란 가스 덩어리가 중력에 의해서 압축이 되기 시작해. 그럼 따지고 보면 각각의 질량들에 대한 위치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 가까워지니까 줄어들겠죠. 그 줄어드는 위치 에너지가 결국은 내부 에너지를 증가시켜요. 그러니까 온도를 상승시킵니다. 그래서 그 상승된 온도에 의해서 빛과 열 에너지가 방출이 되게 되는데 이제 이 과정에서 뭐가 일어난다고? 온도가 올라가서 빛과 열을 방출시키게 되는데 이 단계를 우리는 원시별이라고 해요. 자, 그럼 지금부터 그림으로 설명해 볼게. 성운이나 성간물질이 뭐 하기 시작한다? 중력 수축으로 인해서 원시별이 탄생하고 원시별에서는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여 위치 에너지가 줄어드는 게 온도를 상승시키게 되고 그게 빛과 열 에너지로 방출이 되는 단계. 자, 이 과정에서 그 원시별의 핵 주변의 온도가 1000만 켈빈에 도달하면 1000만 켈빈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시작됩니다. 자, 원시별 때까지만 해도 중력 수축이 계속되고 있었는데, 이게 중력 수축이죠. 수소 핵융합에 의해서 4개의 수소가 헬륨이 되면서 에너지를 내놓게 돼요. 너무 작게 그렸네. 좀 더 크게 적어요. 사실은 이게 더 원시별보다 작은 상태에서 멈춥니다. 그러면은 이 수소 핵융합에 의해서 뭐가 된다? 에너지를 방출하니까 뻗어나가려고 하겠지. 그리고 그 바깥층에서는 여전히 중력 수축이 일어나려고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시점에서 어떻게 된다? 외부에서 중력으로 수축되려는 힘과 이 핵에서 에너지를 만들어서 외부로 팽창하려는 힘이
균형을 이루게 되면 별의 크기가 더 줄어든다, 안 줄어든다? 안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서 요 단계까지는 별의 크기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가 요 단계에서 어떻게 된다? 별의 크기가 일정해집니다. 우리는 이 단계를 주계열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대부분의 항성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다? 주계열성 단계. 문제는 자 여기서 좀 아이러니하게 주계열성은 결국 뭐냐면 핵 주위에 모여있는 수소기체가 수소핵융합 반응의 결과로 다 헬륨으로 바뀌면 더 이상 핵융합 시켜줄 수소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겠죠. 그럼 원래 거기서 핵반응이 멈춰야 돼. 핵반응이 멈추고 주계열성의 수명이 끝나고 이제 그 다음 단계 죽어가는 과정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맨 처음에 성운에서부터 질량이 크잖아. 그러면 성운의 압축으로 원시별이 만들어질 때도 질량이 크겠죠? 그래서 요거 1000만 켈빈에 도달하는 핵의 크기가 어떻게 된다? 질량이 크면 클수록 훨씬 더 크게 만들어지겠죠. 그럼 어떻게 된다? 수소 핵융합 자체가 너무 가속화되기 때문에 아무리 질량이 많아도 더 짧은 시간에 수명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겨우겨우 1000만 켈빈 턱걸이로 도착한 별은 수소가 많이 안 모여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잖아.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된다? 가늘고 길게 사는 별이 돼. 질량이 크면 클수록 빨리 죽어요. 비슷한 예를 들어줄까? 설날 때 세뱃돈 받았죠. 얼마나 좀 많이 받았냐? 스스로 생각해. 돈이 네 일반적으로 매주 용돈 주마다 받아요? 월마다 받아요? 필요할 때 달라 할 때 준다. 만약에 주마다 받는 용돈이 있다고 쳐. 뭐 일주일에 얼마. 근데 세뱃돈은 졸라 많이 받았잖아. 아니면 주마다 용돈을 받거나 월마다 용돈을 받는 돈이 있다고 치면 네가 만약에 매월 받거나 아니면 격주로 받거나 2주마다 주급처럼 받는 돈은 이만큼의 돈으로 일주일 동안 내가 하려면 하루에 얼마치씩 사 먹어야 되고 어느 정도 계획을 세워서 딱 그 기간 동안 쓰지. 근데 생각해봐. 세뱃돈을 왕창 받았잖아. 그러면은 네가 평소 받는 만약에 용돈이 있다면 그 용돈의 몇 배에서 몇십 배잖아. 그럼 생각해보면 졸라 오래 쓰게 될 것 같지만 현실은 어떻게 되죠? 한 방에 끝나죠. 단가가 크니까 뭔가 플렉스하고 지르고 나서 한 방에 끝나버리잖아. 그거랑 똑같은 거야. 별이 커지니까 핵융합이 일어나는 양도 많고 수소가 소비되는 양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빨리 끝나버려, 수명. 대신에 별이 작게 출발하는 별은 한 번에 핵융합하는 양이 적으니까 훨씬 더 길게 살게 되는 거예요. 참고로 태양은 한 100억 년 정도 예상합니다. 태양의 나이. 수명. 근데 현재 태양의 나이가 한 45억 년에서 50억 년 사이 정도로 봐요. 그냥 선생님 또래쯤 된다고 봐야 돼. 사람으로 치면. 그냥 반쯤 살았고 절반 정도의 삶을 더 살아갈 겁니다. 태양은. 이해가 되죠? 요렇게 해서 오는 게 우리가 말하는 별의 진화. 첫 번째 단계, 주계열성까지. 그럼 봐봐. 주계열성 과정이 끝났어. 그러면은 이 별은 이제 죽음의 단계에 들어가는데, 개인적으로 선생님은 현재 통합과학에서 가르치는 설명이 조금은 마음에 안 들긴 해요. 통과 설명대로만 설명을 일단 먼저 해줄게.
그러면은 이게 주계열성 이후 여기서 우리가 주계열성 이후라는 말은 수소핵융합 반응이 종료가 되고 난 뒤에 태양 정도 되는 사이즈의 별은 어떻게 되느냐? 따지고 보면 바깥에 수소가 있고 가운데 헬륨이 지금 가득 찼잖아. 이러면 헬륨이 중력 수축하기 시작합니다. 헬륨이 중력 수축해서 내부 핵이 1억 켈빈에 도달하잖아. 그러면 어떻게 된다? 세 개의 헬륨이 탄소로 변하는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서 가운데 탄소액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그 에너지 때문에 수소층은 바깥으로 밀려나는 거야. 그러면은 별이 훨씬 커지면서 별이 커지면서 표면 온도는 내려가요. 열 에너지에서부터 너무 멀어진 데가 표면에 잡히니까. 이렇게 된 별을 우리는 색깔이 붉어진 큰 별이다 그래서 적색 거성이라 그래. 원래는 이 헬륨 핵융합이 끝나고 나면 탄소가 산소로까지 합쳐져요. 그런데 태양 정도 사이즈는 결국 한 이 전후로 핵융합 반응이 끝나. 왜? 탄소 핵을 아무리 뭉쳐도 그 다음 온도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헬륨 핵융합과 탄소 핵융합의 결과 탄소나 산소 정도에서 끝납니다. 태양 정도 사이즈의 별은. 그래서 이 헬륨 핵융합이 끝나고 나면 요 가운데 생긴 탄소액이 뭐가 된다? 백색 외성이라고. 쉽게 말하면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진 별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뭐를 이루던 요 적색 거성의 나머지 부분이었던 가스들은 이 백색 외성의 주변에서 이렇게 가스로 이루어진 고리를 만들어줍니다. 이거를 우리는 뭐라 부르느냐? 행성의 위치에 성운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행성상성운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진 백색의 성과 행성상성운을 만들면서 그 수명이 끝이 나요. 태양 정도 되는 별. 이해가 돼요? 그러고 나면 이제 이 행성상성운은 뭐로 가죠? 계속 흩어져서 성간물질로 돌아간다는 게 맨 앞으로. 여기로 가는 거야. 여기로 다시. 자, 문제는 이거죠. 태양은 이렇게 갔잖아. 태양 정도 보면.
질량이 태양 10배쯤 되는 훨씬 일찍 죽는다고 했던 그 별들은 어떻게 되느냐? 졸라 별이 클 거 아니야. 그러면 수소층이 안에 무슨 핵을 만든다? 헬륨 핵을 만들고, 헬륨 핵이 탄소 핵을, 탄소나 산소 핵을, 나트륨과 마그네슘 핵을, 규소로 된 핵을, 최종적으로 제일 안에 철핵을 만들 수 있는. 그래서 아무리 별이 커도 무슨 핵까지 만들 수 있다? 철까지만 만들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이 별의 내부를 이해해보자. 수소가 헬륨으로 다 변했잖아? 그럼 헬륨 핵은 압축이 되면서 수소는 밀려나왔죠. 그래서 헬륨 핵융합으로 탄소핵이 만들어졌지. 그리고 탄소핵이 압축이 되면서 헬륨이 밖으로 밀려나는 거야. 그래서 나트륨, 마그네슘 핵이 나왔어요. 마그네슘 황이던 핵이. 그러면 마그네슘 핵이 다시 압축이 돼. 그러면서 규소를 만들고 마그네슘층이 밖으로 밀려나. 그리고 규소층이 압축돼서 최종적으로 내부 온도가 30억 켈빈이 되면 철이 만들어져요. 30억에서 40억 켈빈이 돼요. 그거를 뭐로만 만들어야 된다? 중력 수축으로만 온도를 올려서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별이 졸라 커야지 여기까지 오겠죠. 철 이상을 못 만드는 이유는 뭐냐? 우리 원자 핵이 가지는 에너지 있잖아요. 철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무슨 소리냐? 그래서 수소에서 척으로 갈 때는 핵융합 반응이 더 무거운 핵을 만드는 반응이 발열 반응입니다. 근데 반대편 우라늄에서 철 쪽으로는 핵 분열이 발열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철핵을 우라늄까지 만들려면 에너지를 방출하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된다? 흡수해야지 만들어지는 과정인 거야. 그래서 별 내부에서는 뭐까지 만들 수 있다? 원자 번호 26번 철까지 핵융합이 가능합니다. 별의 내부에서는 가장 안정된 상태의 핵인 뭐까지 만든다? 핵융합 과정을 통해서 원자 번호 26번인 철까지만 만들 수 있게. 그런데 철을 만들고 나면 봐봐. 안이 압축되고 바깥이 밀려나가고 안은 압축되고 밖은 밀려나고 안은 또 압축되고 밖은 밀려나갔잖아. 그럼 별 내부가 단단하게 결합되어 있는 상태겠냐? 막 너덜너덜 찢어진 상태겠냐? 너덜너덜하겠지. 이 과정에서 별이 불안하기 때문에 병광성이 만들어집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그 병광성으로 별까지의 거리 쟀다 이야기했잖아. 별의 크기가 변하면서 별의 밝기가 시간에 따라 별 크기가 작아질 때 밝아지고요. 별의 크기가 커질 때가 어두워져요. 등급이 아니라 밝기입니다.
커다란 별이 압축되면서 밝아지고 에너지가 높아서 팽창하면서 어두워져. 이거를 반복하는데 문제는 뭐다?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이 폭이 점점 줄어드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크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계치에 다다르면 엄청나게 압축이 돼서 한계치가 되면 한계치에 다다르면 그 내부 에너지와 온도 때문에 터집니다. 별이 펑 터져요. 그걸 우리는 뭐라 부른다? 초신성 폭발이라 그래요. 요게 이제 영어로 말하면 그게 되죠. 그 유명 우리나라 여자 아이돌 그룹의 그 노래가 되죠. 슈퍼노바. 터지고 나면 그 가스 성분들은 성간물질로 가는 거고 중심에 핵은 있을 거 아니야. 터지고 나면 핵이 뭐가 되냐면 중성자별이라는 별 전체의 밀도가 원자핵과 동급인 별이 되는데 이렇게 중성자별이 만들어지면 중력이 너무너무 클 거 아니에요. 별의 밀도가 엄청나게 크니까. 그 별과 중성자별 중에 특히 중력이 강해서 그 별에서 빛조차도 빠져나오지 못할 만큼 강력한 중력을 가지는 별이 만들어지면 뭐가 된다? 블랙홀이 됩니다. 그리고 이 맨 마지막 압축에서 초신성 폭발로 넘어오는 이 단계에는 엄청나게 온도와 에너지가 커져 있는 상태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터지겠지. 이 순간 뭐가 되느냐? 원자번호 26번 철에서 원자번호 92번 우라늄까지 나머지 원소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봐봐. 아까 뭐라 그랬다? 별의 내부에서는 철까지가 만들어지는 거고 초신성 폭발 순간간에 자연계에 존재하는 마지막 원소는 우라늄이 만들어집니다. 즉 여기는 우리가 진화 과정이라 부르지 내부라고는 이야기를 안 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결과 초신성 폭발로 중성자별이나 블랙홀이 되고 이때 튀어나간 가스, 성간물질들은 개성운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결과 성간물질로 들어가고 성간물질은 다시금 별을 만들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자, 메모 덜 한 거 있으면 빨리 메모. 자, 태양계의 형성입니다. 자,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태양계는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우리 지구에 봐봐. 철도 있고 우라늄도 있죠. 그 말은 적어도 태양이 제일 먼저 만들어진 별은 아니다가 돼야 되지. 왜? 우라늄이 있으려면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있으려면 그 앞에 뭐가 있어야 된다? 무조건 초신성 폭발이 한 번은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그 초신성 폭발의 잔해로 이루어진 태양계 성운이라는 성운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태양계 성운이 뭐를 시작한다?
태양계 성운에서 중력 수축이 시작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뭐가 된다? 태양계 성운의 대다수는 원시 태양이 대부분은 만들어지는데 모든 물질이 다 원시 태양이 되는 건 아니에요. 원시 태양으로 뭉쳐지지 못한 나머지 물질은 어떻게 되느냐? 이 원시 태양의 적도면에 뭐를 만든다? 원반 구조를 만들어요. 왜? 우리가 자이로 효과라 그래가지고 어떤 원판 같은 게 회전을 시작하잖아. 그러면은 그 회전 중심 축, 회전면의 수직인 방향이 매우 안정된 구조가 잡힌단 말이에요. 관성적으로. 그래서 결국 뭐냐면 태양을 중심으로 서에서 동으로 태양이 자전하게 될 때, 그 태양으로 뭉쳐지지 못한 나머지 원반들도 어떻게 같이 이렇게 태양 중심으로 공전하면서 원시 태양과 원반이라는 단계를 만듭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우리 태양계를 이루는 행성들의 공전 방향은 전부 다 서에서 동이에요. 다 같은 방향으로 공전하게 되고 그 태양계 행성들의 대부분은 어디에 존재한다? 같은 공전 궤도면에 존재하는 이유도 이거야. 이 원반 면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자, 이게 계속 원시 태양이 원시변이 상태로 중력 수축이 되는 동안 미행성체라 그래서 원래 돌고 있던 원반상의 위치에서 그 중에서도 조금 더 무거운 물질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걔네들을 중심으로 고리가 분화되기 시작해. 고리가 나누어지기 시작해. 이 단계를 우리는 원반의 각 위치가 중력을 받아서 미행성체들이 만들어집니다. 오케이? 자, 이러고 나서 주계열성으로서의 태양이 만들어지는 거야. 주계열성으로서의 태양이 만들어지게 되면 태양은 뭐를 하죠? 본격적으로 에너지를 방출하겠지. 본격적으로 에너지를 방출하기 시작하면 어느 일정한 궤도상의 거리를 중심으로 안쪽과 바깥쪽의 온도나 환경 차이가 크기 때문에 물질이 나뉘는 거예요. 그럼 안쪽에 남는 애들은 미행성체 중에서 철질 혹은 규산염이라고 부르는 규소와 산소를 중심으로 한 암석이나 금속 물질들이 안쪽에 남아요. 그럼 바깥쪽으로 날려가는 거는
수소나 헬륨, 메테인이나 암모니아 같은 가스 성분이 밖으로 달려. 그래서 얘네들이 뭉쳐진 행성을 우리가 지구형, 가스가 뭉쳐진 바깥쪽 행성들이 목성형 행성들이 돼요. 자, 그러면 이 둘을 비교해 볼게요, 지금부터. 자, 중요한 표지입니다. 질량, 어디가 더 크게? 아니죠, 목성이 크죠. 총량을 말하는 거예요, 뭉쳐지는 총량. 우리가 출발이 어디였어요? 성운이잖아. 밀도가 아니라 질량이란 말이야. 밀도가 아니라 질량이니까 여기가 커요. 크다, 작다인 거지. 이해가 돼? 그러니까 질량에 의한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물리적 성질이 뭐냐면 바로 중력입니다. 중력도 어디가 커야 된다? 목성형이 크다, 작다가 되는 거야. 그 결과로 지구형 행성은 중력이 약하기 때문에 대기가 무거운 기체인 이산화탄소나 질소 정도만 가지고 있어야 되고, 지구도 질량이 크니까 질소인 거예요. 화성이나 금성 대기가 다 뭐였어? 이산화탄소였지. 그나마 누가 많아서 질량이 더 큰 금성이 많았단 말이야. 그리고 위성 개수도 작거나 없어요. 응? 그리고 당연히 위성수가 적으니까 고리도 없어. 그러면 목성형 행성은 가벼운 대기 성분인 수소 헬륨을 중심으로 메테인이나 암모니아의 대기를 가지고 있겠지. 위성 개수가 많고 고리도 다 가지고 있게 된다. 그런데 얘는 물론 핵이라고 우리가 밀도가 더 큰 게 있지만 전반적으로 밀도가 고르게 크잖아. 밀도가 크니까 뭐에 영향을 받냐면 자전이 천천히 돕니다. 게다가 자전 주기도 길어져요. 얘네들은 중심 핵만 졸라 무거워. 밀도가 크니까. 대부분이 뭐로 이루어져 있다? 가스나 유체, 액체 같은 유체형 행성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다? 밀도가 매우 작은 편에 속하고요. 위도별로 자전 속도에 차이가 생기고 주기가 달라지죠. 그래서 뭐가 생긴다? 줄무늬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의 차이가 됩니다. 우리 중학교 2학년 때인가 태양계 그 시험 치는 단원이 15개, 네가 지금 3학년이냐? 이제 3학년이지. 너희들은 2학년 때 태양계 쳤잖아. 그때 보면 지구형 행성 특징, 목성 행성 특징 외우는 거 있었지.
그냥 외웠을 거 아니야. 근데 원래는 이렇게 되는 거라. 응? 그 형성 구조상으로 이런 차이가 생겨나게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됨? 응. 자, 그러면 여기 요 페이지까지 정리를 좀 해주세요. 결국은 직권, 수권, 기권이 어떤 순서로 만들어지는지를 배운다고 봐도 돼. 최초로 결국 지구의 형성은, 자, 첫 번째, 미행성체 충돌. 우주를 떠돌던 바위 이런 것들, 이제 우주급 사이즈에서는 먼지가 되지만 지구로 보면 졸라 큰 바위들, 이런 것들이 서로 막 중력으로 수축되면 압축되는 과정에서 들러붙겠지. 자, 이런 거를 우리는 미행성체 충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초창기 원시 지구가 생겨요. 이 미행성체가 충돌되다 보면 충돌 때문에 뭐가 생길까? 열이 나겠죠. 그리고 그러다 보면 뭐가 된다? 우리가 마그마의 바다라고 해서 구형화됩니다. 이 과정에서 열은 충돌하고 그 무게가 쌓이다 보면 압력 때문에 생기는 열도 생기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방사성 원소, 우라늄 같은 녀석들은 실제로 일정 질량 이상이 아주 좁은 공간에 모이잖아? 그러면 자체적으로 방사성 붕괴가 일어나, 즉 핵분열이 일어나. 이런 열들 때문에 녹아서 뭐가 된다? 우주 공간에 떠 있는 마그마 덩어리가 되는 거야. 문제는 이런 마그마가 만들어지면서 사실은 이 미행성체, 운석, 우주 파편, 먼지 등에 껴있던 물이나 얼음, 드라이아이스 같은 기체 성분들이 여기에 빠져나와서 실제로 마그마의 바다가 될 때 원시 대기층이 먼저 생겨버립니다. 오케이? 그러고 나면 이 원시 대기층은 마그마의 바다에 뭐를 하기 시작한다? 비를 뿌리기 시작해요. 구름이 만들어지고. 물론 이 마그마의 바다가 만들어지고 충분히 두꺼운 대기가 형성될 때까지는 계속 뭐가 들어온다? 비행성체 충돌이 계속돼서 지구 전체의 질량은 보통 마그마 바다까지는 증가한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비가 오다 보면 얘네들이 식잖아. 얘네들이 식어서 굳어지기 시작하면 중심 핵이 여기서 핵과 멘틀이 먼저 분리됩니다. 이때 핵에는 밀도가 크고 녹는 점이 높은 철, 니켈, 우라늄 뭐 이런 금속, 중금속 성분들이 먼저 가라앉는 거예요, 가운데로. 그래서 핵과 멘틀이 분리가 되고 여전히 밖에 뭐는 대기는 그대로 남아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계속 얘네들이 비가 오면서 핵이 먼저 분리되고 이 바깥층에 뭐가 생기기 시작한다? 핵이 먼저 분리가 되고 두 번째로 분리가 되는 층이 지각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건 이제 뭐가? 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물질들이 위에 떠올라서 굳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응? 왜? 미행성체 충돌이 감소 후 온도가 낮아지는 과정에서 지각이 만들어지고 그러면은 지각이 만들어진 뒤에 뭐가 만들어진다? 비가 상대적으로 낮은 곳에 고이겠죠. 그래서 원시 해양, 원시 바다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원시 해양 안에서 아미노산이 축적되다가 단백질이나 핵산이 만들어지면서 생명의 탄생이 이루어지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봐봐. 우리 지구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건 직권이죠. 마그마층이니까. 그 다음엔 기권이지. 원시대기가 생기고 핵 멘틀 지각의 분화 이후에 지각이 만들어져야 그 다음에 바다가 만들어져. 바다에서 최초의 생명체가 태어나는 겁니다. 현재 우리 소위 말하는 미싱 링크라는 개념들이 좀 있어요. 이건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현재 우리가 실험으로 증명한 건 뭐냐? 이때까지 원시 대기 성분 보통 우리는 환원성 기체라 그래가지고 이산화탄소, 질소, 암모니아, 메테인 얘네들이 많았다고 한단 말이에요. 초기 대기는. 그런데 여기에 뭐가 친다? 번개가 치면서 우연의 화학 반응 끝에 아미노산이 생기고 그게 바닷물에 축적이 되는 것까지는 실험으로 증명이 됐어요. 그리고 해저 열수구 분출, 그러니까 해저 화산의 분화 등등으로 인해서 해저 화산의 분화로 황산이 나왔단 말이에요. 황산가스가. 이 황산 기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 생명체로 넘어가서 다음이나 다다음 주쯤 가면 배울 건데 아미노산이 뭉쳐져서 단백질이 되는 과정은 펩타이드라는 화학 결합이 필요하거든. 근데 이 펩타이드 결합은 탈수 축합 반응이에요. 물이 빠져나오면서 결합이 엉키는 거예요. 그 물을 빼내는 과정을 황산기체가 해서 해저 열수구설 이런 게 나온다. 해저 화산의 열수구에서 아미노산이 단백질로의 합성이 가능해지고 그 가운데서 우연하게 핵산도 만들어지고 걔네들이 단백질 덩어리 군체 형태에서부터 진화돼서 단백질 덩어리 군체에서부터 원시 생명이 콰세르베이트나 마이크로스피어 등을 통해서 맨 처음에는 물이 세포막의 역할을 하다가 점점 진화되면서 인지질 세포막을 가지는 원시 세포들이 만들어지고 원시 박테리아가 만들어지고 얘네들이 광합성하면서 현대의 생물로 진화가 되어 온단 말이죠. 그러면 따져보자. 현재 우리 생명체를 구성하는 성분은 산소,
탄소, 수소, 질소 이런 것들이 많죠. 어디서 만들어진 원소죠? 이거 네가 다큐멘터리를 제대로 봤으면 일부 맨 마지막 다큐멘터리 내용이 이거였어요.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대부분의 원소는 별의 진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별의 자손이기도 하다라는 이야기죠. 제발 다큐멘터리 보라고요. 어머니가 링크는 줬을 거 아니야. 알겠지? 보세요. 그거 봐야 오늘 하나 더 줄 건데 계속 미루고 있어. 자, 요거 정리하고 여기 49쪽하고 46쪽 두 바닥 46, 49, 50 세 바닥 빨리 문제 푸세요.